이제 이번 회차는 이제 124회 대비가 되겠죠. 회차는 자꾸 가는데 왜 나는 빨리 합격을 못할까 의구심이 많이 들 텐데, 그 답은 어차피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여튼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데, 공부하는 속도하고 잊어버리는 속도하고 했을 때 공부하는 속도가 잊어버리는 속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하다 보면 항상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양하고 나오는 양하고 이게 한계 상태란다면은 적어도 이 상태가 돼야만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양이 공부하는 양보다도 적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항상 평행선이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양만큼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2년 되면은 정말로 이제 거의 이제 똥차 중에 이제 똥차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2년짜리 똥차 또 이번에 나갔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매 회차마다 3개월마다 만에 합격하는 분들 나오죠, 그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합격을 한 사람하고, 그럼 2년이 돼가지고 똥차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맨날 그 똥차 얘기 듣는 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3개월 만에 합격한 분은 그 3개월 동안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분명한 거는 이 상태를 확실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합격을 못했다. 그분은 지금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잊어먹고 이제는 모르는데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요. 알고 있다 생각하고 이제는 이 정도 되겠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해갖고 그 조금이 다시 배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쌓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2년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 이제 자료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죠? 내가 손으로 쓴 자료가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준 자료 이만큼 있죠, 그죠? 책에 보니까 좋은 책은 또 다 꽂아놨네, 그죠? 그거 언제 보려고, 그거? 그러니까는 정리의 달인, 그 다음에 자료를 모으는 코렉터는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정말로 개념과 원리거든요. 그러면 원리가 뭐예요? 또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터질루키 기술사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이 땅덩어리,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지구, 그죠? 이 지구란 이 땅덩어리가 어쨌든 모양이 있는 그대로 지구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모양 그대로 지켜주는 역할이 터질루키 기술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구를 지킬 때 독수리 오연기가 나와서 지키고 했지만은 이 사람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터질루키 기술사가 이제 이 지구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구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지구 형태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형태는 어떤 상태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그래서 이제 원지반이라고 하죠, 원지반. 이 원지반이라고 하는 지구의 원형이 어떤 상태 유지가 되냐면은, 이거는 지금 태양하고 지구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 조건에서 원지반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달하고 지구하고 또 이제 지구 이성이죠. 그래서 두 관계에서 끌어당기는 관계에서 그 원지반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달하고 지구하고 서로 어떤 끌어당기는 만유인력 조건은 그렇게 힘이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구하고 어떤 달하고 관계에서 지구가 달한테 끌려가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지구도 영향을 받아서 바닷물이 끌려가요. 물은 그 흙은 원지반 조건의 흙은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물만큼은 끌려다니니까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하고 지구하고 관계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이미
지구 이 형태가 원지반 형태가 많은 형태로 이제는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타원형 형태로 그려져 있고 그러면서 안 끌려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붙들려오고 또 그러면서 이게 편심 운동을 하고 세차 운동을 하면서 그냥 극심하게 저항을 하면서 태양 지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 형태가 1, 2년이 아니고 무려 46억 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형태가 지금 지구 형태예요. 그래서 타원형이고 그러면서 이게 공전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그러니까 타원으로 주의하죠. 그러면서 또 이게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원지반 상태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 의존적으로 점점 또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이 지금 변화가 심한 거는 그 중에서 기온 변화입니다. 기온 변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 시대, 그래서 구석기 뭐 원시대를 떠나서 인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태어난 이후에 이 인류 시대에서 겪은 가장 어떤 극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겨울이 오면 오는 거죠. 그래서 결빙기인데 결빙기가 오고 또 어느 순간 이게 녹아서 해빙기가 오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1년 단위로 봄, 여름, 가을이 있듯이 우주의 1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지구 전체가 정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결빙기와 간빙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5번을 얼었다가 5번을 얼었다가 이제 5번째 녹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구 환경이 겉으로 보기는 지금 46억 년 동안 열심히 감고 따듬어서 이런 올바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따름이에요. 지금 특히 이제 기상학자들은 큰일이 났죠. 그래서 계속 지금 온난화가 되면서 남극의 얼음이 계속 녹고 있고 뭐 여의도 뭐 10배 되는 얼음이 또 떨어져 나갔다 해서 막 기상에 보면 계속 힘든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주기가 우주 나이로 1년을 한다면 그게 약 13만 년 정도라라고 이제 밀란코비치가 이제 주장하는데 그래서 밀란코비치 사이클이 이제 힘을 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게 이제 굉장히 힘이 많이 실어지고 있고 그걸 다 이제 그 학설을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12만 6천이다, 뭐 12만 뭐 3천 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이에요. 3만 년. 근데 그 시간 동안 이게 지구가 강경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전체 어떤 한 사이클이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어떤 그 주기로 해서 13만 주기로 해서 뭐 간빙기가 결빙이 온다 이런 설도 있고 그냥 인류 시대가 태어난 이후에 뭐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뭐 화석 자료나 이런 거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중심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면은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이제는 지구에도 환경이 변하는데 그 환경이 첫째는 어떤 환경이냐면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형이 바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또 간빙기가 와서 이제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전체 지하수위가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지상에 있는 구조물들에 대해서 많은 위험인데 잠기는 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죠. 잠기는 거는 관계없는데 문제는 그 하부 지방, 기초 지반에서의 어떤 변화를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거를 케어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로 우리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법이 그 관련 법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그죠? 그래서 자연재해 대책법이 뭐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또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그럼 거기에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기술자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수자원 기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게 이제 살살 밝혀지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만유 인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여기는 결국은 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중력에 의존하는 이 모든 어떤 지상 구조물들, 이것들이 안전을 위협을 받는 것들, 그것들은 결국은 이제는 수자원이 안 된다. 설계해야 한다. 이제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은 토지 및 기초기술사의 역할이 그렇게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토지 및 기술사가 그동안에 많이 배출이 됐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1000명이 안 돼.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도 또 선거를 치렀고 새로 지금 그 임원진이 구성이 됐는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보니까는 300명도 안 돼. 그 실제 수천 맡겨놓고 그냥 이제 뭐 침대에 누워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도 1000명이 안 돼. 큰일 났죠, 그죠? 실제만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뽑아야 돼요, 그냥. 엄청 많이 뽑아야 돼요. 엄청 많이 뽑으면 무슨 일이 나? 이제 기득권 이제 세력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때 라떼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 공부를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막 10년을 공부해서 그래서 요즘 시험이 너무 쉽다느니 막 이런 이제 또 컴플레인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스러운 거예요. 많이는 뽑아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속 많이 뽑아야 되고 그리고 역할이 굉장히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9명 뽑았는데 굉장히 많이 뽑은 것 같지만 사실 적어요. 그럼 29명 곱하기 3 하면은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1년에 100명이도 10년이면 1000명인데 자연 도태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은퇴한 사람. 그러면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건축사는 10,000명이 훨씬 넘어요. 2만 명 가까이 돼가요. 그 사람들 어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약간 조직결의하고 모든 법이 이제는 건축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은 모든 굴착공사에 이제는 건축 초급 기술자도 가서 감리를 할 수 있고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탈탈 흘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험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토지물 기술사 시험이 과거에는 정말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시험이 쉬워도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다 보니까는 공부를 안 해도 합격하겠다는 이런 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서 장수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잔소리도 엄청 참 돌아서 엄청 잔소리 많이 해요. 그죠? 오늘 잔소리 해야 돼요. 오늘 잔소리 해야 되고 오늘은 정말로 4시간 동안 계속 잔소리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합격하셔가지고 빨리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책만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나마 2년 넘는 분들이 미안해서 오늘 많이 안 오셨네. 정말로 2년 그래서 자스트가 딱 좋은 게 1년이고 더 합리적인 거는 상경을 학사학기가 다 끝나는 거고 그러면 1년이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1년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쓰려면 안 써져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1년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돼요. 얘 다 알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도 그냥 다 아는 거 똑같은 얘기 하네. 근데 다 여기서 싹 지나가 버리고 실제로 거기서 자꾸 이제 그때부터는 기초가 적겠죠. 그 베이직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공부를 하게 되고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물어본 걸 답을 안 하고 내 아는 걸 답을 하면서 자꾸
자꾸 위험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2년째 턱걸이로 이제 그냥 이제 합격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래서 절대로 1년이 넘으면은 위험하다.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자 3개월 만에 합격하는 방법이 뭘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오늘 오셔서 혹시라도 학원에 오면은 그러면 잠깐 나보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합격하면 잘 안 오더라고요. 요즘은 합격하면은 그리고 그냥 당연히 내가 공부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연락도 않고 그냥 뭐 누가 합격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아무튼 이제 안 나타나면 뭐 합격했겠거니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드는데, 아무튼 3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은 그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딱 하라는 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제발 공식을 외우세요. 근데 공식마저도 안 외우고 합격을 하려면 그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답안에 쓸 수 있도록 좀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래프하고 공식 그런 부분들 꼭 외울 건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절대로 외우면 안 돼요. 나머지 근데 지금 장수만세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왜 장수만세를 하냐면은 문제를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답안을 통째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 계속 문제가 바뀝니다. 이게 똑같은 걸 물어봐도 그냥 조금 다르게 물어봐요. 근데 이 답안을 만들어서 정형화된 답안으로 공부를 한 분들은, 그래서 문제가 바뀌어도 바뀐 걸 인지를 못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보고 그대로 계속 접근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그 1장에서 나온 문제는 유일하게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붕족토 나왔죠. 붕족토. 근데 그동안에 모범 답안을 그래서 뭐 붕괴 포텐셜이나 뭐 붕괴토, 그동안은 또 계속 붕괴토로 나왔다 갑자기 붕격토로 나와버렸네. 그죠? 근데 그동안에 붕괴토로 나오고 붕괴포텐셜 나왔으니까는 당연히 또 답안을 딱 준비해 놨는데 니 잘 나왔어. 쓰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붕괴토네, 붕족토네. 그 사실을 며칠 지나면 그때 알게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럴 거야 아마. 그와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꾸 정의가 된 답안을 만들어서 어떤 공부하는 분들, 정의의 달인이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정의를 아주 잘하고 정의를 잘해서 정의의 달인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게 내가 붕격토에도 모른다고 해도, 그래서 강의 중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내가 개념만 갖고 있으면 그 문제를 똑바로 보고 붕족? 그래서 그거는 봤네? 그러면 접근할까라고 고민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나오는데, 이미 뭐 붕괴 포텐셜이니 그다음에 붕괴토니 약간 답안을 만들어니까 붕자 들어가는 순간 벌써 붕괴토, 붕괴 포텐셜이라고 엄청나 쓰고 나니까는 다 그리고 박수치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붕괴토가 또 붕족토네. 환장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되 그 많이 하는 시간을 그래서 어떤 모범 답안을 만들고 어떤 노트 정리를 하고 자료를 쌓아가는 이런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공식을 외우세요. 공식을 외우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냥 외우지 말고 자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프를 해봤자 딸랑 XY축에 나타나는 그게 다 1차원 그래프고, 그리고 2차원 그래프 몇 개 돼도 안 해요. 그죠? 다 1차원 그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인데 그걸 외워가지고 그걸 외운 것만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또 이 모원의 이제 이론 운영한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그것만 모원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일단은 모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공식 꼭 외울 것,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 거는 그냥 정말로 이해만 하면 됩니다. 뭐가 뭐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답안을 쓰는 거는 답안 쓰는 요령으로 쓰는, 답안은 이제 쓰는 요령이고, 그거는 이제 아주 코로나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학원에서 아마 이제 기출반 운영할 것 같아요. 뭐 질문하게 되면은 그때 쓰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학교 갔다 연락은 못 받았는데 게시판 보니까 그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준현이라는 그분이 글을 올려놨는데 무슨 질문이냐면은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그 기출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뭘로 해요? 그냥 오랫동안 공부하려면 하고 뭐 짧게 끝나려면 한번 해보지. 그래서 와서 정말로 그 답안 쓰는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그래서 답안 쓰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그냥 따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도 합격이 안 믿으니까 어안이 벙벙하니까 게시판에 글을 올렸겠죠, 그죠? 근데 저도 연락도 못 받았고 아직까지 그냥 그 글을 봐서 그때 이제 기억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제 그것 정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단한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정말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만 따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이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그 계산 문제 안 나와. 이번에 말이 계산 문제지. 테레자기 공식 가가지고 거기다가 거기다 다 주어주고 뚝딱 대고 계산, 그게 무슨 계산 문제 아니에요, 그거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시험이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출제 경향이나 어떤 시험 유형에 맞춰서 해주는 그건 강사 역할이에요. 그죠? 그럼 본인이 해야 될 거는 제발 외우라는 거 외우고 그 대신 자료 써야지 말이야. 계속 해갖고 자료 이만큼 쌓아놓고 그 자료 이제 지금 이제 2년 되신 분들은 지금 자료 이만큼 지금 쌓아놓고 나름대로 막 노트 해갖고 막 아끼는 노트들 막 근데 노트 이만큼 하고 막 아낀 거 그거 한 학기 3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봐. 그죠? 한때가 못하고 나중에 갑으로 가져가세요, 여기. 저라면은 그거 지금이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시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원리는 제가 이제 이미 앞서서 이미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중력. 그래서 이제 만율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다 보니까는 서로 상대방한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 중력이에요. 결국은. 그럼 우리 역설적으로 중력이라 하면은 자꾸 위에서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지금 지구하고 그 다음에 태양하고 관계에서 서로 당기는데 지구가 태양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에요. 그 버티는 힘이 그러니까는 지구 주위에 있는 공기를 끌어당겨서 대기권을 형성하고 있고 공기 무게가 자그마치 10톤이에요. 10톤.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10톤의 공기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를 인식하지 못한 왜? 그건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그거를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공기보다도 일단은 질량이 큰 흙, 땅덩어리는 그리고 물은 적어도 이제는 이 지금 딸려가 아니려고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중심 방향으로의 어떤 지금 끌림이 있는 어떤 힘이 적용을 해요. 그게 중력이에요. 그래서 이 중력인데 그래서 이 중력이 보니까는 이 G라고는 중력 가속도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9.8 cm/s의 어떤 크기로 지금 이게 끌려당기는 거지. 근데 이 중력이 중력 가속도에다가 이게 모든 물체의 물도를 곱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게 바로 그 고유의 물체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이 물체력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 중력값을 그러면은 중력값을 고려한 밀도값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그거를 단위 중량이 나옵니다. 단위 중량. 단위 중량인데 그게 갯마입니다. 그래서 흙이라 한다면 당연히 흙이니까 소일이겠죠. 그럼 물이라 그러면 반응이 어떻겠죠?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 흙의 단위 중량인데 근데 이 흙이
참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역학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토질 역학이거든요. 재료역학, 구조역학 너무 쉬워요. 단면적만 알면은, 단면적 하중만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재료역학, 구조역학입니다. 근데 토질역학은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프라임이 붙고 프라임이 붙고 안 붙고, 그럼 프라임이 붙고 안 붙고 또 이게 U라는 게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일이 그러니까는 물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달라져요.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됐다가 이게 T가 됐다가 이제 서브가 됐다가 네모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최종 목표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물체력, 이 물체력을 일단은 가지고 지금 가공하지 않은 원지반 조건, 그래서 원지반 조건의 물체력 조건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지반 조건을 해야 되는데 그 원지반 조건에 지금 응력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일단은 Z인데 이 Z가 뭐냐면은 이 지금 중력 방향을 Z로 표현한다면 중력 방향의 깊이 곱하기 거기에 다해줍니다. 다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Z 갯말을 그냥 외우기는 외웠고 다 알았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이 만유인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이 물체력이라는 거를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외우고만 지나갔어요. 이런 게 원리예요. 그럼 원리라 하면은 이와 같이 그러면 왜 갯마인지 왜 이게 중력에 의존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Z인지 이런 것들이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터미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방향과 시간에 대한 어떤 공부가 답니다. 첫째, 이 방향이라는 거는 그래서 첫째는 중력이 우선되는 이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중력이 우선되는 이 방향을 나타낼 때는 그래서 직각좌표계를 쓰죠. 이제 직각좌표계를 쓰는데 이 직각좌표가 일단은 중력 방향을 Z 방향으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구 이렇게인데 지구는 지금 지름이 10만 약 10만 킬로미터 이걸 갖다가 지구 전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지구 중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표물이 있는 그 위치, 구조물을 제하고 싶은 그 위치랄지. 그래서 어떤 원하는 어느 임의의 위치, 임의 한 점,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기준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의의 한 어떤 기준점에서 한다면 그 기준점에 작용하는 이미 일단은 방향이 먼저 중력 방향, Z라고 중력 방향이 우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건 이와 같이 그 입자에 작용하는 어떤 방향은 중력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일단은 Y 방향과 X 방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XY, Z라고 하는 XY, Z라는 방향이 저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고려한 것들이 바로 토질 및 기술사의 어떤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직각좌표계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공법을 제하고 터널을 뚫고 또 연직 배수를 해서 연약별 계량을 하고 말뚝을 받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자 이제는 이게 어떤 요소가 아니고 이제는 원통형인데 축이 형성되는 이러한 또 구조물 조건이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향이 이제는 XYZ 방향의 어떤 이 직각좌표계 외에 이제는 원통형 좌표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원통형이라면 말 그대로 이렇게 원통형 터널이 이렇게 생겼고 말뚝이 이렇게 생겼고 또 연직 배수를 연약지만 연직 배수를 하니까 연직 배수를 향해서 물이 이렇게 배수되는 방향이 어떤 이 연직 배수 자체가 어떤 하나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럼 여기서 축하고 그 축을 향해서 하는 모든 방향은
XY 방향이 아니고 레디얼 방향이야. 그래서 엑시얼과 레디얼로 나는 이런 원통이 잡히고 직각 잡히고 이 방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방향을 여기에 접합을 시키니까 시그마 Z는 중력 방향은 여기서 버티칼, 그래서 연직 응력으로 여기에 XY 방향을 붙이니까 수평 방향이니까 호리젠탈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집니다. 근데 이 조건이 가공되지 않은 원지반 조건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지구와 태양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에서 개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단은 46년 동안 만들고 따듬어진 그 상태로 유지하는 그 상태를 K제로 조건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K제로 조건이라 하면은 근데 적어도 이런 어떤 많은 어떤 그 물체력이 중력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평 방향으로 힘이 생겼는데 역학적인 구도가 일단은 집안을 더 이상 변형을 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이 지구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조건. 그래서 그 상태가 K제로 조건. 변형이 생기지 않는 조건이에요. 하지만 자 이제부터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 지금 롯데월드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지금도 쉴 새 없이 고층 빌딩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고 교량을 놓고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또 땅이 약하면은 거기다가 뭐 물을 빼서 뭐 계량을 해서 거기에 또 항만도 만들고 컨테이너 야드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거를 개발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 이런 이 개발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균형이. 근데 이 균형이 깨지는데 자 그러면 적어도 균형이 깨지는 거는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게 한계가 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은 누군가가 정해줘야 하는데 그거를 법으로 정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시시각각으로 이 컨디션이 바뀌어요. 그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와서 땅이 촉촉한데 낮이 되니까는 땅이 바짝 말랐잖아요. 그죠? 소유 컨디션이 바뀌잖아요. 비가 오니까 지하수가 상 올라갔다가 또 근기에는 지하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다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내부적으로 슬슬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그거를 법전에서 갖고 뭐 법 1조 1항 그래서 낮 10시부터 12시까지는 그래서 포화도가 몇 프로고 그래서 이때는 강국지를 얼마나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정하냐면 그죠?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변하는 컨디션 그리고 위치별 시간에 따른 어떠한 변화 특성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건 법으로 정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도장 하나를 들고 나타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면 기서 도장을 딱 들고 와달라고 딱 보고 도장을 딱 여기 찍어주는데 언제 찍냐면은 이 K제로 조건이 이 개발행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점점 이어지잖아요. 점점 이어지는데 그래서 딱 그러니까 위험과 위험하지 않은 그 경계를 당신이 판단을 해서 위험하지 않으면 도장을 찍고 위험하다 그러면 다시 빠꾸를 시켜라. 그래도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 대신 당신이 도장을 찍을 때는 반드시 거기다가 오케이라고 했을 때 도장을 찍고 NG일 때는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자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다른 쪽 그러니까 건축하는 분들 아니면 휴하는 그런 분들이 딱 보면은 오케이 도장 찍서는 맞네. 이거 믿고 그냥 그대로 하는데 NG 도장 찍었는데 바로 전화가 와요. 이 NG인데 왜 여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그래서 오케이와 NG가 어떤 명확하게 이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토진맥 기체 기술사에서 요구되는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시험도 해야 되고 어떤 재력 성사를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관련 이론이나 현상들, 이런 방법들, 그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더 우리가 이제 익혀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이 어떤 기본 원리의 개념을 다 버려둔 채로 우선은 자 토진맥 기술 공부해야 되니까 좋다. 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선 책부터 뭐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책도 막 엄청 많고 막 서점에 가니까는 뭐 좋은 책들 많네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거기서 우선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개수가 뭐고 지수가 뭐고 막 그런 것부터 외우고 했는데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그걸 왜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안 한 상태로 해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쌓여 나가는 거야. 외우긴 해야 하는데 그 어디에 쓰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는 말을 바꾸면은 접근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설사 내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 모르는데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역학적인 어떤 관계에서 그걸 접근을 하면은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자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응력 조건이라 한다면 전체 응력 조건은 일단은 흑입자가 분담하는 어떤 응력하고 물이 분담하는 응력 이 두 개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 흑입자가 분담하는 것들은 그러면 여기서 전체에서 물이 분담하는 걸 빼야 되는데 실제 그 모든 기준은 사실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도 그러니까는 그 뭐 물의 기준은 그래서 9.8이라고 하는 이 물의 어떤 중력가속을 기준해서 그래서 물의 밀도를 그래서 일로 보고 모든 것들을 다 역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물보다는 지금 흑입자가 분담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항상 우리는 이거를 중심인 것처럼 우리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착각이고 이 유용력은 결국은 물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력은 물 때문에 죽고 살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용력은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지금 철로 만든 배가 물 위에 떠 있죠, 그죠? 철로 만든 배들이 왜 떠 있게요? 철로 만든 배들이 물보다 밀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 그죠? 물보다 밀도를 낮게 위해서 빈 공간에서 공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물에 잠겨 있는 체적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낮아지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부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땅덩어리가 있는데, 지구에 땅덩어리가 있는데, 지구 중심에는 지금 이제 내핵이 있습니다. 내핵. 그래서 내핵은 그래서 뭐 철, 니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무거운 것들이 중심을 해서 마지막 거는 제일 무거운 것들이 팔팔 끓는 용광로 속에서 그 중에서도 무거운 철, 니켈들이 가운데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모이다 보니까 계엄도 이것도 커져. 이거 계엄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는 뭐 언젠가는 이게 뭐 이만큼 더 커질 수도 있게 돼.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이제는 거의 액체 상태인 지금 마그마들이 지금 팔팔 끓는 마그마들이 있죠. 근데 여기는 고체 상태고 액체 상태이지만 그러면 이거 온도가 이건 훨씬 높아요. 이건 약 5,500도 정도 이거는 4.3. 근데 이거는 고체니까 온도가 낮은 개념은 아니고 이거는 무거워서 그 중에서 가라앉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말이 액체 상태지 여기는 물이 있는 액체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광물질들이 높은 온도에 녹아서 있는 액체 상태예요. 그리고 자, 그 위에는 이제는 멘틀이다, 멘틀. 멘틀인데 멘틀은 이것도 광물질들이
정말 거의 뭐 암하고 똑같은 그런 광물질들이 조합인데 온도가 너무 높아 이게. 온도가 거의 뭐 600도, 900도 정도 되다 보니까는 좀 말랑말랑하죠 이게. 600도, 900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생각하지만은 그지만은 우리 100도면 물이 끓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온천, 뜨거운 온천이 43도면 온천입니다. 엄청난, 그 정말로 900도라면 엄청난 온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서 이 자체가 그러니까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체리 트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서포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물 없죠? 물 없죠, 그죠? 그럼 물이 존재하는데 어디가 존재하면은 그럼 멘트리 위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각부에 물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일부 여기에 물이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 물들은 지금 팔팔 끓는 물에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거는 끓어서 위로 올라오겠죠. 여기까지 안 가도 멘틀 근처에만 갔던 이 물들도 벌써 온도가 뭐 600도에서 900도 정도 온도에서 끌어올라온다고 하면 그 물들은 바로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서 이제 열수라고 합니다. 열수. 근데 실제 그러면 이런 열수들이 그러니까는 이 밑에는 이제 돌아다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끓는 물이랑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지금 안반에서 빈 틈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광물질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위에 점토 광물을 만들어서 채운다든가 이런 정도 역할을 하는 있는 것들이고. 자, 그럼 저 올라오니까 이제 지각이 나와요. 지각부에 올라오니까 지각부에는 비가 오면은 지금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를 해서 아래로 가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 물이 침투를 해서 어디까지 침투하냐면은 그게 안반 위에까지 못 가요. 안반을 뚫고 들어가려니까 안반은 너무 투석해서 낮아가지고 물이 그 침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안반 뭐 신충수 뭐 이래가지고 선전 엄청 많이 해줘요. 뭐 광천수 막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암속에 물이 있는데 그건 뭐지? 근데 그거는 바로 이제 이게 마그마들이 이제 식어서 어떤 식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급하게 식다 보면 그 부분이 막 굉장히 잘 쪼개져서 많은 금들이 가게 돼요. 그래서 파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안반인데 그런 이제 단층 파세대나 이런 부분들은 공고함이 많으니까 거기는 물이 침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데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부 제한적인 데 물이 있고 나머지 암들은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가 와서 물이 스며들어서 어디까지 가면은 안반에까지 가죠. 그 안반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위쪽에 쌓아 올리겠죠. 올리다가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더 못 올라오는 거. 그게 지하수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지하수위 아래에 있는 흙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건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대표가 역설적이지만은 중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서 떨어진 것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게 지금 안 잡힌 걸로 엄청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그 힘이라는 거, 그걸 역설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흙은 물보다 지금 당연히 무거우니까 뭐 물은 그냥 지가 알아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지하수위 아래에 있는 흙들은 물에 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1차적으로 물에 잠겨있는 흙들은 여기서 물 무게를 먼저 빼주는 거예요. 물 무게를 빼고 물에 떠있기 때문에 물 무게를 빼고 나머지만 흙 무게로 본다니까요. 그게 갯맛서브예요. 그러니까는 이 갯맛서브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흙이 물에 떠 있으니까 지금 물의 질량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물의 비중만큼을. 그래서 나머지 것만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흙의 중량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사소한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그래서 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한다 그러면 공부 방향이 좀 더 멀리 가지 않고 그럼 진짜 필요한 것들만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1시간 동안 계속 이제 잔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해 빨리 진도 안 나오고 저 인간은 뭐하고 자빠졌지? 그래서 자빠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급해 보이지만은 급할 게 없는 게 우리 기술사 시험이에요. 기술사 시험 허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급하다고 생각해서 막 달려갔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은 그거는 정말로 안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터질 기술사가 방향하고 시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방향과 이제 시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근데 공부 방향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직각 좌표계와 온통이 좌표계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직각 좌표계와 온통이 좌표계 방향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베이직을 우리가 잡고 가야 되지만은 이 시간 의존적인 어떤 변화 특성들, 모든 어떤 시간 의존적인 어떤 변화 특성이 결국은 거기서 응력이 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 강수가 변화할 수도 있고 모든 변화 특성인데 시간 의존적인 어떤 변화 특성인데 공부도 보니까 결국 방향하고 시간인데 이 시간을 그래서 시간을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는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칫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두 개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방향을 찾아고 방향을 잃지 않는 정도의 속도로 이거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급해서 빨리 막 가야해서 지금도 막 진도가 엄청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엄청 진도가 빨리 나가다 보면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오히려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러니까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시간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남습니다. 근데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거는 필요 없는 것들에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124회 때는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저도 어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은 비장의 각오로 오신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이거는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은 꼭 외운다. 공식은 꼭 외운다. 그리고 그래프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일단은 원리를 깨우쳐서 그냥 이해를 하겠다. 나머지 거는 그래서 모범답안 만들어서 정말로 산더미같이 자료를 쌓아나가지 않겠다. 그것만 약속을 하신다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뭐 첫날 전부 다 또 보면 항상 덜순하고 좀 공부 잘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또 옆에 있다가 빠져나가고 하니까는 나만 남아있으니까 덩그러니 해서 좀 썸도 나고 일단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